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4경기 있고요. 경기 수도 적고 하니까 시간도 많죠.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로나 대 이제 제노아인데 강등권이 이제 제노아와 좀 중위권 딸에 있는 엘라스 베로나와의 경기입니다. 베로나 같은 경우 사실 뭐 올라갈 때도 없고 떨어질 때도 없어요. 오늘 이기면은 물론 잔류 확정이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 확정이 나는 거지 사실상 확정이에요. 남은 경기 승점 3점을 못 달까? 경기 수가 거의 뭐 꽤 많이 남았는데 아직도 뭐 그런 상황이고, 부상자 같은 경우 뭐 레츠오스 같은 백업 자원이나 라자냐 그리고 다비도비치, 벨로소 같은 자원들, 이런 자원들은 이제 좀 주전급의 자원들이 뭐 미드필더 수비 뭐 이런 공격 쪽 해가지고 조금씩 누수가 있는 베로나고요. 대신에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든 그나마 좀 부상이 왔다리 갔다리 했던 애들이 좀 돌아오긴 했어요. 몇몇 자원들이 이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미드필더 쪽에 누구야? 일리치? 뭐 요런 애들. 그 몇 명 더 있는데 한두 명. 부상이 조금 잔부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즈였는데 휴식기를 통해서 그래도 자원들이 좀 많이 복귀한 모습이고,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경기 퇴장으로 오스티고르가 출전 정지로 빠지고요. 뭐 피콜리, 캄비아소, 에쿠반, 오토바이 소리 시끄러. 반헤우스덴 뭐 요런 다운지로 빠져 있는데, 어쨌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데려와서 쏠쏠하게 쓰고 있는 요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디 국대였지? 노르웨이였던 것 같은데, 노르웨이 국대 수비수가 이제 출전 전지로 빠지고, 측면 수비 쪽에도 캄비아소나 앞선의 에쿠반, 그리고 또 중앙 수비 쪽에 반헤우스텐, 이런 자원들이 빠집니다. 결국 수비 쪽에 누수가 있는 상황인데, 제노아는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 수비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어요. 그에 따라서 뭐 거의 주전급 선수들이 3명이 빠집니다만 바로 거의 주전급 선수들이 다 들어가서 메꿀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만큼 제노아가 수비수 자원들을 지금 많이 영입을 했고, 물론 이제 오스티고로나 캄비아소 같은 애들은 좀 이제 후반기 들어와가지고 좀 쏠쏠하게 쓰긴 했어요. 빠지는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으나 올 시즌 좀 부상으로 좀 고전하고 있었던 막시모비치가 아마 들어갈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무승부를 기록하느냐 아니면 엘라스가 잡느냐 사이즈인 것 같아요. 사실 제노아가 잡기는 제가 볼 때는 잡을 만한 힘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어쨌든 엘라스도 많이 복귀를 했으니까 올 시즌 엘라스가 어쨌든 약간 고전하는 느낌이, 사실 앞선에서 득점, 그러니까 엘라스는 터지냐 마냐 싸움이야 항상. 여기 제가 적어놓기도 했는데, 이긴 승리를 거둔 전 경기에서 오바예요. 승리를 거둔 전 경기에서 세리에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뭐 수비 상관없이 그냥 지들이 넣어서 오바를 내요. 기본 이긴 경기는 전부 다 2골 이상을 넣었어요. 2골 이상을 넣었고 전 경기 오바입니다.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리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만큼 이제 화력이 터졌을 때와 안 터졌을 때의 갭이 크다. 사실상 앞선에서 좀 많이 날려먹고 이런 경기에서는 거의 못 이깁니다. 거의 못 이겨요. 그러니까 2골 이상 못 넣으면 못 이긴다는 소리예요. 그런 점을 봤을 때 과연 오늘도 좀 제노아가 지켜낼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이 좀 관심사인데, 하필 수비가 빠져가지고 조금은 뭐 애매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제노아 같은 경우 이제 후반기에 그냥 얘는 그냥 몇 연속 무승부였죠? 7연속 무승부 끝에 지난 홈 경기에 이제 좀 전력적인 누수가 있었던 토리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어요. 승리를 거두긴 했었는데 결국 저는 이 경기를 어떻게 보냐면요. 그러니까 엘라스 같은 경우 어쨌든 동기부여적으로는 제노아보다 분명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 어쨌든 각 선수들이 국대에 차출 갔다 왔고 체력적으로 좀 지친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좀 동기부여들이 저는 확실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위권 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다. 반면에 쟤는 어쨌든 수비잖아요. 제가 그리고 좀 느낀 점이 체력적인 문제 때문인지 수비하는 팀이 유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께 토요일에 있었던 경기에서
반코트가 나왔음에도 이기지 못했던 경기들이 상당수 있었고, 심지어 똥배였는데,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도 몇몇 경기들에서 계속 이제 공격 상황에서 이제 상대 수비에 좀 고전하는 그림들이 그려졌던 걸 감안했을 때, 이 경기는 어쨌든 제노아 같은 경우 이제 무승부 찍는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가 열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언더 쪽까지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근데 이거 언더보다는 무승부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언더가 나오면 무승부지 않을까요? 제노아가 올 시즌에 이긴 전 경기가 이제 오바였는데 그런 기록적인 부분을 참고했을 때 그냥 고배당 무승부 찍는 게 낫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경기 이제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슨까지 저는 보고요. 일단은 AC밀란은 거의 풀 스쿼드예요. 빠지는 선수가 없이 거의 뭐 풀 자원으로 나올 걸로 보이고, 볼로냐 같은 경우 이제 중앙 쪽에 니콜라스 도밍게스가 좀 전반기는 좀 잘 뛰더니 후반기 좀 넘어오고부터는 부상으로 좀 날려먹는 경기가 많네요. 어쨌든 빠지게 됐고, 서브 자원이 이제 공격 쪽에 산탄테르나, 핵심 수비수인 보니파지 이렇게 뭐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이렇게 됐고, AC밀란은 어쨌든 지금 뭐 다 떨어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승에 대한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우승에 대해서 좀 당연히 리그에 신경을 많이 쓸 테고, 자원들까지도 풀 스쿼드고, 뭐 질라탄 같은 경우 어쨌든 국대를 좀 뛰고 와가지고 당장 이 경기에는 제 생각에는 무조건 지루가 손바로 나올 것 같아요. 지루가 나오고 뭐 토날리나 뭐 앞선에 브라임 디아스 뭐 이런 자원들이 이렇게 뛰면서 볼로냐를 공략할 텐데, 볼로냐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제가 중위권 후반기 들어와서 계속 매 분석 때마다 축구할 때마다 입에 달고 살잖아요. 동기부여 떨어진다 뭐 한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전형적으로 동기부여 떨어져가지고 이제 성적이 쭉쭉 떨어지고 있는 팀이에요. 전형적으로 여러 팀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 세리에서는 제가 볼 땐 볼로냐가 제일 세게 맞았어요. 그 여파를 최근에 거의 이기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게 성적이 나아진 거예요. 그전엔 거의 전패였어요. 선수들 컨디션도 안 좋고 안 좋다는 소식도 많고 몸 상태 이상 뭐 부상 해가지고 거의 못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AC밀란 이거를 뭐 승점 3점을 획득하지 못한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니콜라스 도밍게스 빠진 것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수비 쪽에 어쨌든 보니파지까지도 빠진 부분, 어쨌든 얘도 장신이어서 지루 막는데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AC밀란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 일반승을 보고 가능성적인 면까지 봤을 때는 저 그래도 마인슨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햄무보다는 분석할 가치가 없는 경기다. 그냥 승 찍으면 된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 경기가 아마 그나마 오늘 있을 경기 중에서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실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나머지 경기들은 뭐 뻔한 경기들이고 분석이나 예측 자체가, 어쨌든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 미드필더 쪽에 메가더나 뭐 나단 퍼거슨이 못 나오고요. 수비 쪽에 조엘 워드, 윌프레드 자하, 공격 쪽에 또 올리세까지 불투명이 지금 떠 있습니다. 뭐 메가더는 조금 아쉽긴 한데 요 정도 빠지는 거 크리스탈 팰리스가 괜찮아요. 괜찮은데 조엘 워드 자하 올리세는 좀 큽니다. 조금 확실히 커요. 어쨌든 올리세도 이제 후반기 들어와서 좀 많이 쓰고 있었던 비에이라 감독이고, 자하 같은 경우 크펠 간판이고, 조엘 워드 수비 쪽에 상당히 좋은 자원이고, 요런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 쪽에 누수고요. 다만 불투명이에요. 아스날 같은 경우 토미아스, 골키퍼 램스데일, 부카요 사카가 지금 불투명에 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램스데일 사카는 나올 것 같고요. 토미아스는 모르겠습니다. 토미아스는 조금 선발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 램스데일 나올 거고 사카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거의 뭐 풀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아스날 같은 경우 최근 페이스가 상당히 좋죠. 지난 경기 이제 리버풀한테 질 때까지만 해도 계속 이기고 있었고 경기력 자체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어요. 다만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도 잘 비비는 팀입니다. 전형적으로 올 시즌에 뭐 비에이라 감독이 오면서 공격적으로 변하네, 뭐 점유율을 좀 가져가네, 뭐 하니 하더라도 전형적인 팀 색깔이 잘 비비는 팀일 수밖에 없어요. 팀 컬러 자체가 애초에 그런 선수 구성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조금 더 축구 자체가 재밌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후반기로 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초심을 좀 잃는다고 하잖아요. 비에이라 감독이
전반기 때처럼 뭐 달려들거나 그런 경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딱히 제 생각에는 점유율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것 같고 수비 쪽의 안정감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었죠. 물론 이제 그때는 맨시티가 골대도 맞추고 뭐 하고 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잘 지킨 것도 있었는데 운도 좀 따라줬었던 그런 경기인데 어쨌든 요 경기의 포인트는 저는 아스날의 원정 경기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5연승이거든요. 저는 근데 저게 약간 함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스날이 보여주는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격차는 제가 볼 때는 커요. 제가 아스날 그래도 거의 20년 팬이거든요. 지금 뭐야 05년도인가 06년도에 그 앙리 있었을 때부터 앙리 마지막 시즌인가 그때부터 이제 아스날 팬이었는데 지금 아스날이 보여주는 행보는 옛날에 맨유 퍼거슨이 있었을 때 경기력이 막 그냥저냥 했을 때 막 꾸역승으로 1대0 이고 했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느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아스날을 이렇게 오랜 기간 봐왔지만 이번 시즌만큼 이런 느낌을 느낀 적이 없는데 이거 솔직히 5연승 운도 운인데 되게 약간 한 끗 싸움이었어. 한 끗 싸움. 전체적으로 분명 여기서 꺾일 만한 타이밍도 있었고 경기도 있었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한 끗 싸움으로 어떻게 승리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뭐 램스데일이 좀 많이 막아주거나 그런 경기들이 아스날에 계속해서 있었다. 특히나 아스날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A매치 이후의 첫 경기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는 경기도 있고요. 무승부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이기더라도 한 점 차. 경기력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약간 요런 사이즈인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이거 아스날 단통승 찍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경기력이나 원정 경기력이나 뭐 A매치 직후의 사이즈 아니면 어쨌든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 좀 비비는 부분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단통 아스날 쪽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아스날이 심지어 원정에서 어쨌든 뭐 마인을 했던 경기들도 최근에 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내려가면 뭐 레스터 상대로도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겼었고 최근 같은 경우는 뭐 노리치, 리즈 여긴 솔직히 팀이 아니잖아요. 여긴 나 팀에 수비가 그냥 안 되는 구조에서 아스날이 때려 부수는 건 당연한 거고 웨스턴빌라, 와포드, 울버햄튼 전부 다 햄무고 그나마 이제 좀 내려가면 레스터 상대로 2대0으로 이겼었는데 이때도 사실 경기력 자체는 마인을 할 만한 경기력이 아니었다. 램스델이 좀 엄청 잘 막았던 경기고 레스터가 득점 찬스를 좀 많이 놓쳤어요. 그런 사이즈에서 결국에 이 경기도 무승부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햄무나 무승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작에 이거 빌라나 와포드, 울버햄튼 요 구간에서 이미 부러졌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뭐 노리치 리즈 잡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번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보수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소시에다드 대 에스파뇰로 들어와서 어제 제가 그 바르샤 대 세비야 경기 때 말씀드렸듯이 마침 채팅창에 또 바르샤 얘기가 있네. 어쨌든 세비야 원정 언더 기록을 말씀드렸잖아요. 5런더다 한 경기 빼고.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5런더예요 한 경기 빼고. 그러니까 원정 언더에 세비야가 있다면 홈 언더에 소시에다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바르샤 경기 오바를 안 봤었던 오바가 보일 만한 경기였어요 사실. 근데 이거 기록상으로 앞보기 힘들다고 그냥 오바 버렸잖아요 그냥. 리그 기준이에요 참고로. 리그 기준으로 어쨌든 소시에다드도 한 번 비아레알 상대로 이제 12월 중순에 있었던 경기에서 이제 3대1로 진 거 말고는 5런더입니다. 한 번도 오바가 난 적이 없어요 홈에서. 그리고 또 특이사항이 아까 이제 오늘 이런 경기가 좀 많네. 아까 이제 엘라스 베로나가 이긴 올 시즌 리그 전체 경기에서 올 오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로나가 이겼다 하면 오바가 떴다. 근데 소시에다드는 이겼다 하면 언더가 뜹니다. 한 번 빼고 다 언더예요. 이기는데 언더가 뜨는 거는 이기는 경기 전부 다 무실점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말하면서 왜 이렇게 웃기지? 웃기는 얘기가 아닌데 그라나다랑 원정 가서 이제 3대1로 이긴 거 말고는 이긴 경기가 전부 언더예요. 어떻게 이긴 경기가 한 경기 빼고 다 무실점일 수가 있지? 어쨌든 수비가 좋은 팀인 건 맞는데 뭐 요런 사이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드필더나 수비 쪽의 탄탄함, 압박의 제가 뭐 몇 번 이제 리그 경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는 압박 수준 자체가 상당히 좋은 팀이에요.
세리에 같은 경우 한때 제가 뭐 토리노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라리가에는 이제 꼭대기에 있는 팀들 제외하고 소시에다드가 가장 좋습니다. 물론 꼭대기에 있는 팀들 다 포함해도 소시에다드가 라리가에서 가장 수준이 높아요. 압박 수준이. 강도나 이런 것들. 애초에 레알이나 이런 팀들은 압박이 그렇게 세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잘 지키는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당연히 언더 아니냐, 뭐 뻔한 얘기인데, 제가 불안한 거는 이게 배당이 왜 1.61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축구 경기를 베팅하셨으면 당연히 아실 텐데, 라리가는 기본적으로 언더 배당을 좀 짜게 줘요. 라리가 같은 올 시즌은 유독 좀 오버가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체감상으로는. 근데 원래는 라리가가 좀만 언더 보여도 툭하면 이제 1.4, 뭐 좀 많이 주면 1.5, 아니면 툭하면 1.3대 배당 툭툭 주잖아요. 근데 1.61이나 받았다는 점이 저는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렇게 좀 높게 받을 만한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에스파뇰이 라리가에서 몇 안 되는 그래도 오바가 좀 많이 나오는 팀이고, 특히나 원정에서 오바가 많이 떴어요. 이번 시즌에 실점이 상당히 많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 다 포함해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종합적인 거랑 결장자 쪽을 보면 또 오야르자발, 앞선에 이제 핵심 공격 자원이 또 빠지고, 야누자이 출전 정지, 여기 이제 뭐 몬레알이나 바레네치아 이런 또 미드필더나 수비적 자원들이 빠지는데, 어쨌든 뭐 소시에다드 하면 간판이 오야르자발이나 뭐 이삭이나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측면 쪽에서 흔들어줄 수 있는 자원이 오야르자발에 빠지는 거 분명히 아쉽고, 또 이제 측면 쪽에서 드리블이나 이런 것들을 흔들어줄 수 있는 야누자이까지 출전 정지, 분명한 누수거든요 이거는. 얘네가 빠진다고 아예 소시에다드 공격이 안 풀린다 이런 건 아닌데, 좋은 공격수들 많아요. 뭐 포르투 있고 이삭 있고 충분히 많은 건 맞는데, 이렇게 빠지고 에스파뇰도 오늘 라울 데 토마스가 불투명해요. 에스파뇰 골 넣는 애가 누구냐? 얘밖에 없어요. 거의 얘가 그냥 싹 다 몰아넣습니다. 팀 득점에, 이건 정확하진 않은데 제 체감상 50% 이상 얘가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이나 이 팀의 어쨌든 언더 성향, 가뜩이나 이제 에스파뇰은 뭐 오바 팀이긴 하나 주포 빠지고 한데, 이 언더 배당 1.61? 이건 오즈들이 또 어떤 그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즈들의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분석 들어가기 초반에 이제 예를 들면서 볼프스 경기 말씀드리면서 그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좀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무시하고 언더를 찍느냐, 아니면 좀 조심스럽게 뭐 접근을 하느냐, 뭐 눈 감고 오버를 찍거나 아니면 승패 쪽으로 가느냐, 이런 싸움인 것 같은데, 분석하는 지금도 저는 고민이 좀 되긴 하거든요. 이게 왜 1.61이지? 이게 뭐 세리에나 분데스였으면 알겠는데, 라리가인데 1.61은 좀 너무 높게 주긴 했거든요. 어쨌든 뭐 이런 자원들이 지금 뭐 불투명에 떠 있습니다. 지금 소시에다드 같은 핵심 공격수 라울 데 토마스나 미드필더 쪽에 바레 아마 출전할 것 같고, 키퍼 쪽에 디에고 로페즈, 이런 사이즈인데, 근데 이거는 고민을 해봤자 끝없는 고민인 것 같아요. 이거 뭐 답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오즈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때문에 그냥 결대로 보겠습니다. 언더 봅니다. 언더. 세비야 올 시즌 홈에서 이긴 전 경기 언더가 떴었고, 에스파뇰이 그나마 이제 오버가 좀 많이 나고, 솔직히 이거 언더, 세비야 언더 좀 부러질 때 대기했어요. 아니 세비야래, 소시에다드 두 자릿수가 안 돼요 확률이. 지금 빅리그 5대 리그 어느 팀을 살펴봐도 어제 세비야 원정 언더 기록, 홈에서 이제 소시에다드 홈 언더 기록 10%가 안 돼요. 10%가 10% 밑이에요. 세비야 원정이 7%인가 6%인가, 거의 뭐 10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소리고, 이런 기록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기록이라고 해서, 저도 뭐 어제는 물론 세비야는 바르샤 승이 더 훨씬 좋아 보이니까 당연히 그냥 뭐 패스를 했으면 됐는데, 이런 경기는 조금 그렇긴 하네요 느낌이. 근데 사이즈도 그렇고 뭐 양팀 선수들이 빠지는 부분도 좀 그렇고, 언더 쪽을 볼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승패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승패는 패스하도록 하겠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제가 소스는 다 드렸잖아요. 저도 여기 소스는 저랑 여러분들이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서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차이지. 저는 근데 그냥 모르겠다라고 그냥 데이터대로 그냥 언더를 본 건데, 이 쎄하다 싶으면 그냥 오바 쪽으로 트시던가, 이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해외 축구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